일제 35년과 일본 총독 9명. 조선의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34년 11월 17일간이었습니다. 5천년 우리 역사에서 일본인 총독 9명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크게 3기로 나누는데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2대 하세가와가 군림하던 무단 통치, 65세 노익장인 강우규 열사의 폭탄 투척으로 시작된 사이토 마코토 총독과 4대 야마니시 시절은 외형상 무단 통치를 벗어나 친일파 양성에 주력하던 문화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황국신민화 시절은 6대 우가키부터 시작되어 7대 미나미지로 총독 시절에 창씨 개명, 신사 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으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8대 고이소는 청년들을 학도병과 종군 위안부로 몰아갔습니다. 9대 아베 총독은 일본이 패망 소식을 듣고 할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9월 9일 조선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미군 하지 중장에게 항복 서명을 한 다음 무장해제 당한 뒤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아베는 패전국 총독의 마지막 임무인 조선 거주 100만 일본인들의 귀국 책임은 내팽개치고 자신이 가족만 챙겨 귀국하려다 폭풍을 만나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 잔류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여 조선의 정치, 외교에 이어 경제까지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토는 고종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식민지화를 한 발 한 발 밀고 나갔습니다. 이완용을 내각 총리에 행정부에는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이들에 의해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재임한 2대 소네 통감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조선 미술품 수집에 관심이 많아 경주 다보탑 돌사자 2마리와 석굴암의 작은 탑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3대 통감이자 초대 총독을 맡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 8월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백작 자귀를 수여받았습니다. 데라우치는 이완용과 한일합방 조인식을 체결하고 8월 29일 공식 발표하였는데 조선 총독 첫 업무가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 암살을 시도한 이재명 열사를 사형시킨 것이었습니다. 데라우치는 헌병대를 증원시켜 총칼로 조선을 지배하였고 만주 독립운동 기지를 위한 자금 모집을 하다 체포된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을 신문하면서 이를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으로 확대 날조하여 조선의 독립정신을 꺾을 목적으로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2대 총독인 하세가와는 토지조사 사업을 완수한 실적을 냈지만 3.1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해외 여론이 나빠지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기존의 강압적 통치 방식에서 회유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응하여 1. 종교단체를 중앙집권화하고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앉혀 어용단체화하고 2. 수재교육 이름 아래 친일 민간인을 긴 안목으로 양성하고 3. 양반 유생의 생활을 지원하여 민정 염탐에 활용하고 조선인 자본가들과 일본 자본가들을 연계시키며 4. 농민들 사이에 친일단체인 교풍회, 진흥회를 조직하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 불화 등 특혜를 주어 회유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만 시행하던 신체형인 태형령을 폐지한다고 하였지만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탄압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변경하였지만 문화통치 첫 해인 1920년 경찰서와 경찰관 수를 종전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치안유지비도 3배 이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교육기회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지원하였지만 식민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은 제한하였습니다.
당시 교육기관이 다수 신설되었지만 혜택은 토지조사 사업 이후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 자녀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를 중국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대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는 내선 융화를 강조하며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선인 교육시간을 줄였습니다. 중일전쟁을 대비하면서 한반도 북부지역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거주하던 나진 항구가 만주철도의 종착역이 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1000배 폭등하였습니다. 공업화를 추진하였지만 이는 중일전쟁 대비용이었고 공업화의 성과는 일본인들이 독점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인기를 끈 독일 단어가 룸펜이라는 말로 보통 학교 졸업생 75%가 실업자인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날개나 채만식이 레디메이드 인생의 배경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신민화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은 7대 미나미지로 총독입니다. 조선의 히틀러로 불리며 내선 일체를 강조하고 한국 신민 서사의 암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역대 조선 총독 가운데 가장 강경하고 무시무시한 통치자입니다. 1936년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우승 보도 사건으로 발생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구실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를 정관시키고 1940년에는 모든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창씨 계명을 강제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조선인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친일파로 변절한 이화여대의 김활란이 미나미지로를 접견하고 각하는 솔직하고 검소한 인품으로 집안의 아저씨 같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역대 9명의 조선 총독 가운데 최악의 통치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2년 이후 2년간 재임한 8대 고이소는 한글 사용과 한국사 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 한글 학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학도 지원병 제도를 강화시켜 조선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조선인 유지들이 요구하는 참정권에는 반대하였습니다. 고이소는 조선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며 징병제의 대가로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참정권 부여에 결사 반대하던 일본 정계는 전황이 악화되면서 패망 직전에 조선인들을 일본 귀족원 소속 의원으로 임명하며 조선인 참정권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몇 달 후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현진건의 고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보통 조선인들의 생활을 묘사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들은 조선시대 관청 토지를 소작하며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자 그 땅은 동양척식회사 소유가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나면 농민들은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점차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늘고 동네는 점점 쇠잔해 갔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그는 취응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맞이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이외에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유치진의 소, 김유정의 봄봄,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등의 문학작품들이 일제강점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